예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. 사랑합니다. 여러분, 지루하지만,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, 뭐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. 그 정도 수준이고, 저는 뭐 튼튼하다고 봅니다. 개인적으로. 자,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돌아서면 배고프고, 또 돌아서면 배가 고팠는데,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? 돌아서면 불안하고, 또 돌아서면 불안하고, 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불안한 마음, 돌아서면 불안한 마음 또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요 제목부터 보고 가시죠. 자, 한국경제TV에서 나온 소식인데, 갈수록 매력적, 예, 밀려도 사고, 올라도 사야 된다. 뭐? 예, 삼성전자죠. 자,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국경제TV에서 소개를 한 거예요.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 소개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 소식 가지고는 또 너무 약하니까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왜 올라도 사고 밀려도 사야 되는지, 갈수록 매력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반도체는 연말로 진입할수록 매력적이다. 그래서 주가가 밀려도 사야 되고, 아니 올라도 따라가면서 잡아야 되는 게 반도체다. 이렇게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요.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심화,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이런 거에도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지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뭐다? 외국인 중심의 반도체 수급이 시장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.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. 그 근거로, 이 같은 분석의 구체적 근거로 뭐냐면,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내년입니다. 272조,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272조인데, 이건 올해 대비 몇 퍼센트 상승이냐면 54.3%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. 자, 올해보다 내년이 영업이익이 54.3%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, 자, 이것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50% 이상 늘어나는 거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? 예, 반도체가 있다.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은 반도체를 제외한 증가율은 27%에 그치는데 전체적으로는 54.3%가 늘어난다. 그러면 반도체 쪽에 아웃퍼폼한 실적 증가가 눈에 띄게 일어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반도체의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도 현재 2024년 내년 전체 코스피 이익 중에 반도체 영업이익 기여도는 17% 남짓, 내년에 17% 남짓인데 2007년도 이후 코스피 내 반도체 영업이익 기여도는 평균적으로 21% 수준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익 사이클이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구간에서 반도체 영업이익 기여도는 27%까지 확대가 된다. 무슨 말이냐? 내년에 17%, 평균에 21%인데 최고로 가장 많을 때가 27%까지 간다. 그래서 올해 바닥, 내년 상승,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내후년까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과정의 바닥을 찍었다. 그래서 수요 회복과 새로운 산업, 생성형 AI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삼성전자는 빠져도 사고, 밀려도 사고, 올라도 사야 된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 요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하여튼 좋다. 거의 뭐 무조건 사야 된다. 반도체 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제가 또 데이터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앞에 게 올해 2023년, 그리고 뒤에 게 내년. 보시면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와, 이거 상당한데, 실적이 상당한데.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지금까지는 HBM이 좋아져서 뭐 HBM3 납품이 돼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, 보시면 낸드 플래시도 내년 들어서는
상당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, 여러분, 낸드의 두 개 중요 구입처 어딥니까, 여러분? 예, 모바일하고 서버 쪽입니다. 여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지만, 예,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부터는 빠르게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물론 저는 올 이제 연말로 갈수록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. 어쨌든 메모리 사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실적 회복의 어떤 대폭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. 자, 요 자료는 어디냐면, 예, 시장조사 업체입니다. 테크인사이츠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 해놓은 건데요. 올해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5,520억 달러.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입니다. 전체 모든 비메모리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. 5,520억 달러면 735조 원인데, 이게 여러분 올해 한화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올해 반도체 시장이 735조 원인데 작년이 얼마였냐면 작년이 826조였어요.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한 10%, 정확하게 11% 수치가 감소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IT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판매량이 급감한 탓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역성장을 했다.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느린 부분도 크게 한몫을 했죠. 근데 영원한 건 없습니다. 여러분, 좋은 것도 영원한 건 없지만 안 좋은 것도 영원한 건 없다.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금 입었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, 디램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디램 시장 규모는 작년에 한화로 110조, 작년 시장 규모입니다. 110조. 근데 여러분,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? 지금 요 그래프는 올해 내년이 나와 있는데,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작년하고 올해입니다. 자, 작년에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110조였어요. 110조. 그런데 올해는 66조입니다. 정확하게 66조 7,250억 원인데 올해 예상되는 게, 그러니까 이게 무려 작년보다 40%가 줄어든 거예요. 그래서 거의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감소되는 것의 핵심은 뭐다?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왔다. 그만큼 어려웠다. 또 이제 같은 기간에 이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, 낸드 플래시만 본다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73조, 그리고 올해는 50조. 낸드도 32%가량 역성장했다.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았다. 올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쨌든 테크인사이트는 이 서버와 PC 이런 IT 수요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크게 주춤하고 있다는 평가인데, 어떤 전 세계 IT 수요 둔화로 올해 반도체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가 이제 9월 달을 넘기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, 이제 연말도 필요 없어요. 내년을 봐야 되는데, 내년부터는 상황이 급 반전될 전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내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811조, 올해 대비 한 10% 정도 상승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작년하고 내년하고가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사실상 이 순증이 된 건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내후년이 더 좋아지겠죠.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는데, 근데 지금까지의 반도체 상황을 지켜봤을 때 반도체는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. 이 정도 안 좋을 거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고, 그리고 이 정도 좋아질 겁니다 했을 때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내년부터, 빠르면 올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완전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따뜻한 주가 상승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. 그래서 웨이퍼 공정하고 반도체 장비 수요
전망을 분석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3개월 동안 자료를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 장비 쪽, 물론 HBM 쪽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, 그래서 내년 장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